금 10%, 은 30% 가까이 급락했다는 헤드라인은 숫자만으로도 시장의 온도를 확 바꿉니다. 안전자산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안전자산이라는 단어가 항상 오르는 자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선호가 붙는 자산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선호가 붙더라도 가격은 사이클과 포지션, 유동성 흐름에 따라 급격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금이 10% 조정받고 은이 30% 가까이 밀리면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 충격이 훨씬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테크, 은테크라는 말이 대중화되면서 실물 매수뿐 아니라 ETF, 선물, 레버리지 상품까지 접근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곧바로 손익으로 연결됩니다. 영상에 나온 장면이 상징적이죠. 지난 주말에는 매장 앞까지 줄을 서서 사고 팔던 사람이 이번 주말에는 뜸해졌다는 것. 이게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가격 충격 이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매수 동기가 기회 상실 공포, FOMO로 작동합니다.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심리죠.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 시장은 순식간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로 전환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금속인데도 가격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행동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모두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상에서도 일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면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확신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준으로 보고, 누군가는 매수가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보고, 누군가는 앞으로의 거시 환경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에는 딱 두 종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첫째, 이게 끝인가 더 떨어지나? 둘째, 지금 사도 되나? 이 두 질문에 답하려면 금과 은이 왜 동시에, 그것도 은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지 구조부터 분해해야 합니다. 금은 화폐적 금속 성격이 강합니다. 중앙은행의 보유, 인플레이션 해지, 달러 가치와의 관계, 실질 금리에서 기대 물가를 뺀 값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은은 금 플러스 산업재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전기, 전자, 태양광, 산업 수요가 중요하고 투기적 자금도 더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장이 꺾일 때 은은 금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금이 방어형이면 은은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공격형 자산은 상승 국면에서 더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번에 은이 30% 가까이 급락했다는 건 단순히 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리스크 자산 전반에서 레버리지가 빠져나가는 국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급락은 보통 한 가지 요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같은 방향으로 겹칠 때, 특히 단기간 급등 이후에는 이익 실현이 촉매가 되고 그 다음은 강제 청산이 가속 배달이 됩니다. 가격이 급등해 있던 상태에서 어떤 뉴스든 어떤 금리든 어떤 환율이든 핑계가 붙으면 먼저 팔고 보자가 나옵니다. 그 순간 유동성이 얇아지면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밀립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은 쪽이 먼저 터집니다. 이때 은이 더 크게 흔들리기 쉽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체감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내 실물 금액은 가격은 국제 시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과 프리미엄, 유통 마진, 수요 공급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집니다. 국제 금값이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국내 원화 기준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국제 하락이 그대로 체감됩니다. 은은 여기에 더해서 스프레드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영상 속 인터뷰가 말해주는 게 딱 그 지점이죠. 그저께는 비쌌고 오늘은 2680만 원대 100g이 며칠 사이 300몇만 원 떨어졌다. 실물 거래에서는 바로 팔면 바로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가 심리적으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매장 방문객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팔고 싶어도 손실 확정이 싫고 사고 싶어도 더 떨어질까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급락이 추세 붕괴인지 과열 조정인지 판단하려면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 금리와 달러 흐름을 봐야 합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 매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자산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주식이 흔들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높이려 하면서 금까지도 같이 파는 현금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포지셔닝을 봐야 합니다. 이미 금은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려 있었다면 작은 계기에도 한꺼번에 출구로 뛰는 현상이 나옵니다. 넷째, 실물 수요의 버팀목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가격이 꺾였을 때 실물 매수가 유입되면 낙폭이 완화됩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며 매수하러 오는 발길이 남아있다는 건 최소한 수요의 씨앗이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수요가 바닥을 받칠 만큼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 10% 조정은 금 시장에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장기 상승 사이클 속에서는 건강한 숨 고르기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은 30% 급락은 경고등입니다. 은은 상승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고 하락할 때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포지션 크기와 매수 방식입니다. 한 번에 크게 베팅하면 심리가 먼저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지면 전략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원칙을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금은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접근하되 보험료를 한 번에 내지 말고 분할로 내라. 둘째, 은은 성장 기대를 담을 수 있지만 변동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만 하라. 셋째, 실물은 즉시 유동화가 어렵고 스프레드가 존재하므로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넷째, 급락 직후에는 내가 맞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지를 먼저 점검하라. 지금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더 큰 조정의 입구인지 그 판단을 가르는 건 다음 장면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매수 수요가 살아남는가? 그리고 반대로 팔러 온 사람들의 후회가 시장에 어떤 추가 매도를 만들 것인가? 영상 후반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때 팔 걸, 바보네. 이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사람들은 손실보다 후회를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은 숫자로 설명되지만 이 후회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 투자자는 냉정한 계산 대신 감정으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갈래는 후회가 매도를 부른다는 길입니다. 급락을 겪은 투자자는 머릿속에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어제만 팔았어도, 그저께만 정리했어도 이 심리는 결국 다음에는 더 늦기 전에 팔아야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급락 직후에는 반등이 나와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기술적으로는 오버행 매물 부담이라고 부르고 심리적으로는 탈출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갈래는 급락이 매수를 부른다는 길입니다. 영상에서도 다음 주에 100g만 더 살려요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획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후회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내가 못 팔아서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더 싸게 살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내러티브를 바꿉니다. 동일한 급락인데도 어떤 사람은 매도, 어떤 사람은 매수로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러티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갈래의 힘이 더 센가? 즉, 후회발 매도가 시장을 더 끌어내릴지, 기회발 매수가 바닥을 받칠지입니다. 이 판단을 하려면 영상에 나온 문장 두 개를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오른 가격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둘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하니
일시적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시장을 다른 시간축으로 본 것뿐입니다. 단기간에는 과열의 부메랑이 가격을 더 흔들 수 있고 중장기에는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가격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어떤 시간축으로 투자했는지와 그 시간축에 맞는 도구를 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개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들어갔다면 은의 30%, 급락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에서 5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방어를 목표로 현물금을 분할 매수했다면 금의 10% 조정은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는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안전자산의 역할은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붕괴를 막는 완충입니다. 그래서 금이 조정을 받을 때도 그 조정이 다른 자산보다 덜하거나 위기 국면에서 회복이 빠르면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금이 강세를 보이는 대표 환경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거나 혹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거나 통화 신뢰가 흔들리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환경을 계단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선반영으로 급등한 뒤 기대가 과열되면 조정으로 시키고 다시 핵심 요인이 살아있으면 재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메랑이란 표현은 정확합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급등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포지션이 과밀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은은 금보다 투기적 포지션이 더 쉽게 과밀해집니다. 은은 산업 수요라는 스토리가 붙으면 상승할 때는 미래가 가격을 밀어주지만 하락할 때는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실망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의 급락은 대개 은이 끝났다가 아니라 은에 붙어있던 레버리지와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다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빠져나가는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만든 상처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오버행, 탈출 본능이 가격 위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회복 탄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투자자는 전략을 맞추는 게임에서 관리하는 게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딱 3가지 체크리스트를 권합니다. 첫째, 내 투자 목표의 시간축을 다시 적어보세요. 나는 이 주를 보고 샀나? 2년을 보고 샀나? 20년을 보고 샀나? 둘째, 내가 선택한 수단이 그 시간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당이면 유동성 좋은 상품이 필요하고 장기면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낮고 보유가 편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현물은 마음은 편해도 단기 매매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파생은 단기에는 유리해도 장기에는 변동성 비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포지션 크기를 줄여도 잠이 잘 오는지 점검하세요. 잠이 안 오면 이미 포지션이 과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불면의 비용입니다. 불면이 시작되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한 방이 아니라 가격대를 분할해 대응하는 구간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 방어 자산으로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번 조정이 10%로 끝나면 여기까지, 15%로 깊어지면 여기까지처럼 구간을 설계해두면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은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을 사고 싶다면 은의 변동성은 금의 몇 배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전제에 맞는 규모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에서는 특히 추가 매수가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떨어졌으니 더 산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은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어 평단 낮추기가 손실 확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분할을 더 잘게, 더 느리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던진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급등의 후유증이 오면 시장은 투자자의 성격을 드러낸다. 급락은 실력 시험지가 아니라 성격 시험지입니다. 나는 후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계획을 지키는 사람인가? 시장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다음 장세를 이기는 방법은 이번 급락이 바닥인지 마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한 번에 큰 돈 벌기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산 배치에서 나옵니다. 오늘 팔 걸이라는 후회가 마음을 흔든다면 그 후회를 기준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후회는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